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외도행위자는 무엇 때문에 외도관계를 정리하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은 서로 성적 관계이기 때문에 외도관계를 정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답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답변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이 다리가 코끼리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왜 외도행위자는 외도 발각 후에도 외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9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호 의존성 때문입니다. 외도관계는 상호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서 관계 정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즉, 외도관계를 정리할 경우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 등을 체험하며 외도관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둘째, 성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부단함의 성격을 가진 외도행위자의 경우 자율적, 능동적, 주도적으로 외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죠.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외도행위를 할 경우 외도상간자에게 휘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행위와 외도 내용에 대해 외도 피해자에게 커밍아웃을 하겠다고 외도 상간자가 위협과 협박을 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끌려가는 경우죠. 셋째, 가스라이팅입니다. 외도 행위자들은 서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면 부정적인 가스라이팅만 생각하는데요. 내용상으로 긍정적인 가스라이팅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일까요? 칭찬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라든지 당신이 가장 멋있거나 아름답다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내용상으로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에 애정결핍이나 애착결손을 맛본 남녀들이 외도관계 안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니 이런 가스라이팅에 중독되어 외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죠. 넷째, 2차적 이득입니다. 외도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외도행위자들끼리는 2차적 이득이 생기죠. 여기에는 성적 이득도 있을 수 있고 정서적 이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이득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지죠. 이에 외도행위를 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등 정서적 이득이 있을 경우 성적 이득과 함께 외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섯째, 중독입니다. 외도행위자들은 외도행위에 대한 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 게임, 도박, 약물, 성, 폭력, 관계 등에서 중독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이에 외도를 하는 분들의 경우 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외도 중독이고 관계 중독인 것이죠. 여섯째, 우상화, 이상화입니다. 외도 행위자들끼리는 서로를 우상화 혹은 이상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났다고 착각하죠. 이에 어떤 외도 행위자는 외도 발각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이혼 후 외도 상간자와 살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매우 미숙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외도 관계라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막상 외도 행위자들끼리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될 경우 또다시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죠. 그것도 모르고 외도 발각 후 이혼하고 난 후 외도 행위자들끼리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는 매우 미숙한 모습이자 상대방에 대한 우상화와 이상의 늪에 있는 것이죠. 일곱째, 낙인 효과입니다. 이는 외도 발각 후 부부의 원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지인이나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이 오픈될 경우 외도 행위자 입장에서는 낙인 찍혔다는 생각에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거나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이 죽은 글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이죠. 아울러 외도 행위자들끼리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부적절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외도에 대한 합리화를 하거나 지지하면서 외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여덟째, 환상입니다.
외도란 남녀가 가지고 있는 환상을 현실로 옮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데요. 남녀는 결혼을 하며 환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대한 염증이 생기거나 타성이 생기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를 환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외도 행위죠. 외도하는 동안에는 비밀리에 하는 행위이기에 외도 관계가 더욱 짜릿하게 느껴질 수 있고 혹 들키면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알지만 외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는 점점 둔감화되기도 하며 외도 행위자들끼리 서로 같은 입장에 있다 보니 혼자 하는 행위보다 외도 행위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죠. 아울러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기를 비록 외도 행위를 하지만 마음은 배우자와 가족에게 가 있다는 식의 왜곡된 생각을 하기에 외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9째, 부부관계 정상화 실패입니다. 외도란 사건은 부부관계를 파국과 파멸로 몰아넣죠. 그러다 보니 외도 직면 후 부부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외도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부부는 서로 다른 관점과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비슷할지 몰라도 해결은 요원하죠.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는 더 거리두기가 되고 부부관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게 되죠. 결국 외도는 반복되고 부부는 파국을 맞이하며 이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이혼과 직면하기도 하죠. 아니면 파국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고 외도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부부는 외도 상담과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취약성을 당신 부부가 가지고 있다면 외도 관계 정리도 힘들지만 결혼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부디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부부의 외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